2월 26일 화요일. 뉴욕의 밤이 깊다. 호텔에서 내다보니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데 진짜 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자리에 따라온 거라서 실수 없이 과장님과 부장님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괜히 내가 뭐 실수해서 일을 그르치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 아닌가. 그래서 모처럼 외국에 나온 기분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 때문에 왔는데 꼭 여행 온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니까. 그나저나 출장을 오니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절실히 느낀다. 어제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본격적인 비즈니스 얘기를 하니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았다. 아무튼 이번 출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자극이 된 것 같다.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Tuesday, February 26th. It's late at night here in New York. When I saw the Statue of Liberty through the hotel window, I realized that I was really in the U.S. I'm not really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trip, so I just try to not make a mistake and do my best to support my managers. I would be in deep trouble if something goes wrong because of me. So I'm not even thinking about having any fun, even though I'm abroad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This is travel for business anyways, not pleasure. This trip really makes me realize that I need to study English. Yesterday I met a client and couldn't understand much of the conversation when we started talking seriously about business. This trip has been a wake-up call for me in many ways. I'm going to study English harder when I get back home. 네, 김대리의 영어일기 2월 26일자 일기입니다. 자, 지난 일기에서 출장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뉴욕으로 출장을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밤이 깊다고 했는데요. 자, 밤이 깊다는 말은 간단하게 It's late at night here in New York. 네, 이렇게 It's late at night here in New York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late at night, 밤이 늦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말하고 똑같이 깊다는 의미를 지닌 deep을 써서 The night is deep here in New York 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The Statue of Liberty가 정식 명칭이죠.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서 내가 진짜 미국에 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요. 자, 진짜 뭐뭐 하는 걸 느꼈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나 보시면요. When I saw the Statue of Liberty through the hotel window, I realized that I was really in the U.S. 네, 이렇게 realize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realize는 원래 그 깨닫다 이런 뜻이죠. 물론 실현이 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뒤쪽에 보면은 그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때도 역시 realiz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을 진짜 실감하다, 절감하다, 깨닫다라고 할 때 자, realize라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I'm not really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trip. 네, 이렇게 play하고 role 이 단어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쓰는 패턴이 유용하죠. 그 어떤 역할인지는 그 role 앞에 붙이는 형용사로 한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은 play an important role이라고 하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이면 play a key rol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 표현들 말고요. 연설문 같은 데 많이 나오는 play a pivotal role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자, 이 pivotal이라는 단어 pivotal인데요. 자, pivo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농구에서 한쪽 다리를 축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피벗 플레이라고 하죠.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나오는 그 피벗이죠. 그래서 그 축이 되는 역할을 한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play a pivotal rol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important role, key role 이런 표현들을 익히 알고 계시다면은 pivotal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없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영어를 들어보시면은 So I just try to not make a mistake and do my best to support my managers. 네, 이렇게 try to not make a mistake라고 되어 있죠. 좀 이상하다, 문법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학창 시절에 우리가 배운 문법대로라면은 to 부정사는 to 앞에 not을 붙여가지고 부정의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ry to not make a mistake라고 하지 않고 try not to make a mistake라고 해야 되지만은 그냥 not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원어민도 좀 많이 있다.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문법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 투부정사에서는 to하고 동사를 서로 떨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 not to make a mistake라고 해야지 to not make a mistake로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논리인데요. 자,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그 소위 그 분리부정사라고 해가지고 to하고 동사 사이에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뭐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하려면은 to efficiently manage the resources.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to manage the resources efficiently라고 하지 않고 그 efficiently라는 부사를 to하고 manage 중간에 넣어서 부정사를 to 부정사를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원어민들이 그렇게 쓴다면은 우리만 너무 문법적으로 그 경직된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낫의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게 표현하는 원어민들도 많다. 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낭패다라고 할 때는 I would be in deep trouble if something goes wrong because of me. 네, 이렇게 깊은 트러블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in deep trouble. 그래서 deep trouble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트러블의 크기가 크다라는 뜻으로 big trouble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in big trouble 혹은 in deep trouble이라고 하면은 큰 낭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심히 행동하느라고 모처럼 외국 나온 기분도 못 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기분을 낸다는 거는 뭐 그냥 즐긴다 정도의 뜻이니까 have fun 정도로 쉽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모처럼 간만에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는지 들어보시면요. So I'm not even thinking about having any fun, even though I'm abroad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네, 이렇게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이라고 했죠. 그 in a while은 한참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이런 뜻이니까 한참 만에 처음으로가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만에 모처럼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혹은 뭐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라고 할 때 I met a friend of min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I met a friend of mine I haven't met him for a while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라는 문장으로 오랜만에 만났다는 뜻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오랜만이라는 말만 영어로 한번 표현하겠다 그러면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혹은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하러 온 거지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This is travel for business anyways, not pleasure. 네, 이렇게 business라는 단어하고 pleasure라는 단어하고 같이 썼는데요. business하고 pleasure는 대립되는 쌍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목적으로 한다면 business라고 하고 관광이나 뭐 기타 즐길 목적이다라고 하면 pleasure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don't mix business with pleasur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business하고 pleasure를 섞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즐기는 건 즐기는 거고 일하는 건 일하는 거니까 둘이 막 섞이면 안 된다. 일하면서 동시에 즐겁기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과 일이 아닌 것은 서로 다르다. 뭐 이 정도 의미로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뭐 거기에 가까운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비즈니스하고 플레저는 서로 대립되는 말로 하나 이렇게 쌍으로 잘 쓰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얘기를 한다고 할 때는 Yesterday, I met a client and couldn't understand much of the conversation when we started talking seriously about business. 네, 이렇게 seriously라는 단어를 썼죠. 그 serious는 심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본격적으로라는 의미에 가깝겠고요. 그 진지하게 뭔가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으로 in earnest도 있죠. 자, 근데 그 in earnest는 뭔가 이렇게 더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진지하게 그 얘기를 시작했다 이런 정도 의미로 serious를 쓰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극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This trip has been a wake-up call for me in many ways. 네, 이렇게 wake up cal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wake up call은 우리가 흔히 그 morning call이라고 부르는 아침에 깨워주는 전화를 뜻하는데요. 그 morning call은 콩글리시고 wake up call이라고 해야 맞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morning call, wake up call을 비유적으로 뭔가를 일깨우는 것,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뭐 이런 뜻으로도 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자극이 많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은
뭔가 깨달은 것이 많다, 혹은 뭐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이 많다, 이 정도 의미니까 이번 출장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마치 웨이크업 콜과 같았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은 자극이 되었다라는 뜻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닝 콜이라는 말이 콩글리시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영어 표현은 웨이크업 콜이고, 그 웨이크업 콜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뭔가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나타낼 때도 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월 26일자 일기, 그 뉴욕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내용으로 꾸몄고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월 26일 화요일 Tuesday, February 26th. 뉴욕의 밤이 깊다. It's late at night here in New York. 호텔에서 내다보니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데 진짜 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When I saw the Statue of Liberty through the hotel window, I realized that I was really in the US. 사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자리에 따라온 거라서 I'm not really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trip, 실수 없이 과장님과 부장님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so I just try to not make a mistake and do my best to support my managers. 괜히 내가 뭐 실수해서 일을 그르치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 아닌가. I would be in deep trouble if something goes wrong because of me. 그래서 모처럼 외국에 나온 기분도 내지 못하고 있다. So I'm not even thinking about having any fun even though I'm abroad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일 때문에 왔는데 꼭 여행 온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니까. This is travel for business anyways, not pleasure. 그나저나 출장을 오니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절실히 느낀다. This trip really makes me realize that I need to study English. 어제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본격적인 비즈니스 얘기를 하니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았다. Yesterday I met a client and couldn't understand much of the conversation when we started talking seriously about business. 아무튼 이번 출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자극이 된 것 같다. This trip has been a wake-up call for me in many ways.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I'm going to study English harder when I get back home.